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빌라정보통 최영신 멘토. 김남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그 멘토님을 모시고 또 이 썰을 풀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제목만 봐서는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그쵸. 네, 근데 실상 이거를 네네. 매스컴 당하는 분들은 네네. 뭐 왜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안 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네,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떠한 정보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부분도 있고, 또 근래 전세를 문의하시는 회원님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요. 애초에 우리 빌라정보통이 거의 이제 매매 분양 위주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전세도 저희가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실을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를 뭐 해야지,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지 올바른 또 내 집 마련도 하실 수 있고 전세도 집도 구할 수 있으시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자극적인데요. 호구가 된 신종 전세 사기의 진실, 다음은 당신이다. 우리 회원님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자극적인 이 제목을 봤을 때, 멘토님께 그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굳이 보면, 뭐, 매매랑 전세랑 같이 고려를 하는 회원님도 있고요. 아예 전세만 아예 고집하시는 회원님이 있는데, 유독 왜 전세만 고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네. 안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일 거예요. 네네. 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부동산 시장은 네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약간 심리적인 그 부분하고 네네. 정책적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전세라는 이 큰 제도가 네. 맞물려 있는데 네네. 전세는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냥 이거잖아요.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하다. 내가 들어갔다가 2년 뒤에 네. 보증금 받아 나온다. 내 돈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뭐 집 네.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신경 쓸 거 없고 2년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결국에는 집값 떨어질 걱정 없고 그냥 내 돈 2억, 예를 들면 전세금이 2억이면 2년 후에 내 돈 2억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는 네네. 이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 주신다면 분별력은 네네. 그 전세 금액이 네.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 그 전세 보증금이 과연 합당한가? 그게 관건이죠.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제목이 지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멘토님 얼마 전에 추정 60분이라든지 이 강서구 제목 보시면, 소제목을 보시면 강서구 빌라 1000채 가진 집주인 전세금 들고 잠적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갭투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터진 이런 세입자분들의 이런 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고, 어디 뭐 컨설팅 업체 뭐 유명 강사죠. 뭐 컨설팅 업체 대표이기도 하고 박모 씨 책도 한 6권인가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잠깐 상담만 해도 뭐 100만 원씩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갭 투자 하라, 저거 해라 막 그랬대는데, 이게 갭 투자가 정확하게 우리 아직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회원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그 정의를 내린다면요. 캡 투자 말 그대로 네네. 캡이 이제 곧 차이 나는 네네. 금액이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 네. 금액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 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 개념은 부동산의 투자 개념은 수익성으로 대출을 네. 빼서 네.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네네. 그게 기본 베이스였다면 네네. 지금은 갭 투자 말고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쵸. 지방 예전부터 있었죠. 아파트 분양받아서 네. 잔금이 없어 전세를 넣고 네. 이런 개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있었었는데 네네. 이 갭 투자라는 언어 표현이 이제 뭐 네. 요즘에 유행을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아파트에 있던 것들이 네네. 지방 아파트에 좀 무너지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라 시장으로 대체주택으로 전염된 형태. 신축 빌라로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뭐 매매가하고 뭐 전세 보증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갭 투자가 이제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아졌죠. 그러면은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그게 뭐 매스컴 네. 기타 큰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네. 피해를 사례 보는 분들은 네네. 대부분의 이제 세입자 분들이 네네. 이 만기가 돼서 전세 네.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냐면 네. 제 판단으로는 두 가지 루트를 봐요. 네네. 한 부분은 건축주랑 이제 분양팀이든 그 안에서 네. 짜기 때문에 사기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주인이 아니라 이제 명의자를 세우는 게 바지 사장 얘기하는 건가요? 명의자를 세우는 게 한 네네. 파트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어설픈 투자자 이제 네네. 초보 투자자를 네네. 이제 이렇게 호재거리를 포장을 해서 네. 이렇게 투자해라. 네네. 그 대신 돈은 안 들어간다. 음. 이렇게 보관하고 뭐, 계시면 그렇죠. 시세가 올 수도 있고 전세금 네. 올려받으면 된다. 네. 요렇게 설득을 시켜서 네네. 두 파트로 가요. 근데 요렇게 네. 터지는 부분은 네. 대부분은 명의자인 경우. 아, 명의자인 네. 경우.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갭 투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분양 뭐 건축을 하시는 분이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 중에는 그냥 뭐 바지 사장 뭐 해가지고 집주인 만들어 놓고 전세가랑 분양가랑 똑같이 해가지고 팔아먹고 나중에 나몰라라 한다는 거 그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아주 우리 착한 우리 고객님들. 그런 얘기 아니 제목에 어차피 있으니까. 보는 거 우리 형님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호구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그걸 사기 방지하고자. 분별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얘기 호구 들으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호구였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네. 공부를 해야 되고 분별력을 그렇죠.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포장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다단계처럼 그죠? 여기 투자하면 돈 법니다. 무조건 돈 2년 뒤에 집 오르면 집 파세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게 만든다. 네. 그런 그 투자자들이 얘기죠. 반 있고. 네. 근데 그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전세보증 반환에서 좀 소신 있게 반환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근데 분들은 그렇죠. 문제는 이제 명의자인 거예요. 먹튀죠 먹튀. 그렇죠. 그죠? 왜냐면 어차피 뭐 어느 부동산이든 어느 컨설팅 업체든지 간에 리베이트 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어차피 받는 거고 하다못해 뭐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리베이트는 다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만 노리고 아예 바지 사장을 채워서 이렇게 조인 시켜주고 빠져나온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네. 실매수자가 사든 네네. 투자자가 사든 누가 사든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상관이 없이 나는 네. 내가 당장에 돈만 수익 생긴, 예, 그쵸? 돈이 수입이 발생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건축주 분들하고 아니 건축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 네네. 그 안에 껴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의자를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금 저희도 신축 빌라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입장이고 매매든지 간에 전세든지 간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뭐 하다못해 우리 몇 년 전에 뭐 연락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락 오면 사실 좀 뜨끔하잖아요. 뜨끔하다기보다 겁나잖아요. 화자가 생겼나? 왜냐면 저희는 계속 연락을 문제가 생겨서 차후 관리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건 어떨까요? 굳이 전세보다는 조금 매매 쪽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딱 툭 까놓고 얘기해서 빌라는 전세는 몰라도 빌라를 사고 싶진 않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뭐 2년 뒤에 뭐 집값 상승률도 엄청 높은데 그럼 평생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고 그걸 네. 또 보고 자란 자제분들이 그런 생각이 네. 지배적인 거는 네. 예전에 신축빌라 시장은 아파트보다는 입지들이 빠진 데 있었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자세주택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오른 경우보다는 네네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네. 오르더라도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라는 네. 이 투자 개념을 안 맞고 뭐 좀 주택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지고 네네.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또 발생하니까 네. 이미지가 다세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거기 그 대체주택은 전세를 잠깐 살다 나오는 주거지지 아파트는 영원히 내 부동산 값어치를 누릴 수 있는 재산 가치가 없다. 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조금은 변화된 이런 인식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빌라가 다 나쁜 거 아니고, 모든 빌라가 다 좋은 거 아니고, 모든 아파트가 다 좋은 거 아니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 아파트가 아니면 빌라나 뭐, 일반, 뭐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집이 아닌가요? 다 똑같은 집이고,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다못해 빌라도 나중에 집값 상승률 계산하고 뭐 계산하다 보면 계속 전세, 우리 회원님들 중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 시키다가 옛날 같았으면 샀을 텐데 지금은 이제 집도 못 사. 집값 상승률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어느 집이든지 간에 집값이 안 오르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자, 안타깝습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